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조성윤입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시에서 리제네스 신경외과 의원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동네 신경외과, 리제네스 신경외과 두 가지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동네 신경외과 채널에 굉장히 흥미로운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AB형이 잘 걸릴 수 있는 질환이 있다고요? 네. 제가 공중보건의 때 적십자 혈액원에서 헌혈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과 의사 치고 좀 혈액형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혈액형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관심 있는 뇌졸중 관련 연구부터 좀 살펴보면요. 최근에 대규모 연구에서 A형 혈액형 가진 사람이 다른 혈액형에 비해서 60세 이전에 뇌경색을 겪을 위험이 약 16% 높고 O형인 경우에는 약 12% 낮다. 이런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뇌와 관련한 또 다른 연구, 인지기능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 AB형인 사람이 다른 혈액형보다 기억력 저하나 인지장애가 생길 확률이 약 1.8배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AB형 환자에서 혈액 응고인자인 팩터 8 수치가 높아져서 미세 혈전을 높일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혈액형 관련해서 제일 많은 연구 중에 하나가 암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위암 연구가 가장 고전적입니다. 이것은 이미 1950년대에 미리 밝혀져 있었는데요. A형에서 위암 발병률이 O형보다 약 20% 높다 이렇게 나왔고요. 반면에 또 소화성 궤양은 O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리고 A형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발생한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췌장암 관련한 연구가 대표적인데요. O형이 가장 위험이 낮다고 알려져 있고요. B형은 O형보다 췌장암 위험이 약 70% 이상 높았고 AB형은 50%, A형은 30%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암들을 전반적으로 쭉 혈액형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A형은 난소암, 유방암, 대장암 등이 높고 O형은 대체로 암 위험이 가장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ABO식 혈액형 이외에 흥미로운 연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RH 음성 산모와 RH 양성 태아 사이에 RH 인자 부적합증이 발생하면 신생아 용혈성 빈혈이 발생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RH 양성인 사람이 RH 음성인 사람보다 코로나19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높았다고 합니다. 또 톡소플라즈마 등의 체내 기생충 감염과 RH 인자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는 RH 네거티브 혈액형 보유자가 감염될 때 인지 반응 저하 폭이 더 크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RH 인자는 ABO에 비해서 질병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혈액형 관련된 연구를 몇 가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게 큰 의미를 모두 다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당수는 오히려 그냥 흥미 위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학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소개한 내용은 비교적 작은 차이고요. 혈액형이 뇌질환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뇌졸중인데 이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뇌졸중이 많이 나타나는 연령대랑 이렇게 발생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네, 발생이 증가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노령화되면서 뇌졸중에 취약한 연령층이 점점점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뇌졸중은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점점 높아집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2010년에는 전체 인구 중에 약 11%만이 65세 이상이었지만 2021년에는 그 비율이 16.5%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같이 발병 위험이 올라가는 뇌졸중도 발생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80대 이상의 발생률은 20대에 비해서 약 16배에 달하거든요. 콕 집어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80대가 뇌졸중의 가장 고위험 연령대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뇌졸중의 주요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소위 말하는 3고 질환이 유병자가 늘어난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고지혈증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또 다른 원인은 생활습관 변화 때문입니다. 이 생활습관 변화가 뇌졸중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비만 이런 것들이 문제죠. 거기다가 흡연, 음주까지 더해지면 뇌졸중은 더욱 급증하게 됩니다. 또 스트레스도 문제죠.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혈압을 올리고 폭음이나 폭식 등의 안 좋은 생활 습관으로 몰고 가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래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이 서구화된 음식을 먹고 운동은 못하고 점점 뚱뚱해지고 잠시 자리를 비우면 그나마 또 담배 피러 나가고 저녁 땐 고기에 술 마시는 회식을 한다. 그러면 그 끝엔 뇌졸중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적인 요인도 뇌졸중을 점점 증가시키게 됩니다. 대기오염, 특히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뿐만 아니라 혈액을 타고 체내로 들어온 미세 입자가 마지막에는 뇌혈관까지 타고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뇌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이라든지 기후변화가 뇌졸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것 또한 우리가 걱정해야 될 요소입니다. 자,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은 단기간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오랜 기간을 두고 보면 점점 더 위험을 높이는 숨은 인자들입니다. 최근에 그 선우용녀님이 방송에서 또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요 뇌졸중 전조 증상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뇌졸중 전조 증상을 이제 미국에서 영어로 쉽게 만들어서 FAST라고 합니다. FAST. 빠르다는 뜻이죠.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F는 face, 얼굴 마비를 뜻합니다. 그다음에 A는 arm, 팔 마비죠. 그다음에 S는 speech, 이제 언어 마비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FAST에서 T는 time입니다. 자, 얼굴이 마비되고 팔이 마비되고 언어 장애가 생기고 그랬을 경우에는 time,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얼굴이 마비되고 팔다리가 마비되고 언어 장애가 생기면 빨리 119 불러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증상이 잠깐 있었다가 금방 또 사라져서 괜찮나 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도 있는데 이때 병원에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상이 생겼다가 갑자기 사라진다 했을 때 안심할 이유가 전혀 아닌 게요. 일과성 뇌허혈 발작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혀서 반신마비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가 24시간 내에 저절로 회복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런 일과성 뇌허혈 발작은 결국에는 진짜 뇌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쩌면은 내 몸에서 미리 치료하라고 빨리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내가 눈치 없이 이 신호를 놓치고 그대로 두면 결국은 진짜 마비, 영원한 마비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호를 내 몸에서 줄 때는요, 지체하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세요. 그러면 의사들이 보고 판단해서 급성 뇌경색이 혹시 있는지, 혈관이 좁아진 부분이 있는지, 부정맥 같은 뇌경색을 유발할 만한 다른 요인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검사들을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미리 수술을 한다든지 시술을 한다든지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뇌출혈이 없다는 결과를 확인하면 뇌경색을 막기 위해서 항혈소판제라든지 뇌경색을 예방할 만한 약물을 미리 드리게 됩니다. 선생님 병원에도 혹시 이렇게 제때 오셔가지고 좀 좋게 발견한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많죠.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방송에서 이런 걸 많이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조금이라도 걱정되면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병원에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미리 발견해서 큰 마비로 이어지는 것을 막았던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졌는데 혈관이 좁아진 게 살짝 막혔다가 저절로 뚫렸는데 오셔가지고 마치 많이 좁아진 상태에서 발견이 되면 혈관을 미리 넓히는 시술을 하게 되죠. 스텐트 시술을 하고 나면 영구적인 마비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아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병원에 오실 때 어떤 증상 때문에 오시나요? 가장 많은 것이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됐다가 저절로 돌아왔는데 이거 아무래도 이상해 하고 병원에 오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뇌혈관이 보이도록 MRI나 CT에서 혈관 보이는 검사를 하게 되면 혈관이 심하게 좁아진 걸 볼 수 있고요. 그럴 때는 빨리 약물 치료하고 시술을 계획해서 혈관을 넓히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영구적인 마비가 오는 것은 막을 수가 있죠.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완전히 막혀서 오면 그 뒤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막히지 않은 상태로 오는 거는 아주 운이 좋은 거죠.